얼마나 잘하세요? 자, 부산의 이슈를 아주 친절하게 짚어드립니다. 양미숙의 친절한 미숙씨, 부산 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영복 회장 출소를 했습니다. 네. 11월 9일. 네. 정말 LCT 사건이 너무 전국적으로 시끄러웠던 점에 비하면 네. 출소 소식 모르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언론에서 단신 처리되기도 했고요. 네. 그렇죠. 참여연대에서도 별다른 입장 표명은 안 했습니다. 저희가 사실 2008년부터 LCT 대응을 해오고 있는데 그렇죠. 예, 뭐 이영복 씨 개인 입장에서는 힘들고 긴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LCT라는 건물이 세워진 것, LCT 건물로 인한 주변의 피해, 부산 지역에서 해안 강가 곳곳에 들어선 초고층 건물, 그리고 특혜와 불법이 로비와 뇌물로 가능하다는 선례를 남긴 점, 그리고 검찰과 사법부가 이를 제대로 심판하지 않아 부산에서 LCT 비리와 같은 의혹을 가진 개발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영국 씨가 진술을 제대로 안 한 것인지 아니면 진술했지만 검찰에서 덮은 것인지 모르지만 이영복 씨가 그 주변인 몇몇 그리고 정치인들 외에는 제대로 수사되지 못한 점에서 6시간 시간이 저희에게는 충분한지는 의문입니다. 그 6시간 동안 사실 6년. 6년. 네. 죄송합니다. 6년의 시간 동안 반성하고 속지 않은 마음이었다면 LCT와 관련된 모든 의혹을 밝히고 남은 죄를 사과하고 그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직도 LCT에 대한 진상규명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영복 씨는 제대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지금 이제 말씀 중에 나왔는데 지금 이영복 씨 관련해서 여전히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해요. 네. 어떤 부분입니까? 예, 크게 지금 재판 진행 중인 부분은 세 부분입니다. 물론 다른 민사 사건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예. 제가 이제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그 2017년에 검찰이 LCT와 관련된 비리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예. 예, 그때 여러 항목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영복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공무원, 교수 등 100여 명에 이른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이를 토대로 부산 참여연대가 고발을 하였고요.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이영복 씨가 2010년 9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시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교수 등에게 명절마다 선물을 줬고 이제 선물을 줬다는 것을 이제 중간선서 결과에 발표를 했고요. 네. 검찰은 부산시의 명단과 소속 내역을 통보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부산시가 당시에 이들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심지어 고의적으로 승진까지 하였고요. 네네. 또 뭐 교수들은 공공기관의 위원회에 소속되어 계속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영복 씨에게는 이 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2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영복은 벌금을 받았는데 뇌물을 준 거로 뇌물을 받은 공무원들에서는 아무런 처분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부산 참여연대가 좀 고발을 했고요. 부산지검은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명절 선물과 골프 접대 등을 받은 전현직 혹은 시고위직 공무원들 9명을 지난해에 불구속했습니다. 그리고 전직 부산 도시공사 간부들은 8명은 기소유예를 했습니다. 예. 기소유예는 혐의는 있지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기소를 하지 않았다는 건데 뇌물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는 거죠. 이영복 씨가 총 17명의 전형직 공무원들과 공사 임원들에게 제공한 뇌물은 2,670만 원이라고 검찰이 발표를 했는데요. 예. 사실 이렇게 어마어마한 규모의 이런 건물을 짓는데 그 로비를 2,670만 원만 2,670만인 것도 이해가 안 되고 17명 뿐이라는 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뇌물세건에 대해 이영복 씨는 재판에서 자기가 준 선물은 직무 관련성이 없는 대가성이 없는. 예, 그래서 뇌물이 아니라고 선물이다. 주장했습니다. 근데 LCT 비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근거는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거 그리고요. 말고 이제 이 부분은 뭐 좀 낯설을 수도 있는데 주택도시보증공사 지금도 이 부산에서 있는 그런 이제 공공기관입니다. 네. 근데 이영복 씨가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속여서 분양보증을 받습니다. 지금 사실 이제 선분양하고 이후에 건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보증을 해주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분양 신청하면 그 분양금을 가지고 건설에 들어가는 이런 구조인데 근데 1990년대 다대먼득 택지 개발 사업 잘 아시잖아요. 예. 그 당시에 이영복 씨가
이 투자금을 다 갚지 못해서 이 공사의 원칙으로는 부당 보동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LCT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LCT PFV라는 것이 이제 LCT를 건설한 회사인데 일대 주주인 청안건설 이게 이제 이영복 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입니다. 네네. 이 일대주 청안건설의 주식을 그러니까 PFV로 안 하고 페이퍼 컴퍼니인 이젠리로 넘겨서 LCT PFV 실소유자가 이영복이 아니라는 이런 증거를 만들어냅니다. 이영복이라는 사람은 이전에 이제 채무를 다 갚지 못했기 때문에 추가 대출이 안 나오는 거죠. 안 나오는 사업자금 거죠. 마련을 할 수가 없는 예. 건데 그러니까 우리 회사 지분을 다른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서 다른 대표를 네. 세워가지고 페이퍼 맞습니다. 컴퍼니 만들어서 그쪽으로 대출을 했다. 그렇죠. 근데 이거는 그 당시에 누구나 다 이영복 씨가 하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겠죠. 근데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무려 2조 원에 관한 분양 보증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분양 보증을 받지 못했다면 LCT 건물이 세워질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안전장치들이 있었습니다. 뭐 도시위원회, 뭐 이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 보증. 근데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씩 풀려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LCT PFV가 이영복 씨 소유라는 것은 그 당시에도 지금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서류상 이런 것을 속인 것을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몰랐다는 것은 사실 납득하기 어려운 거고요. 그래서 그 공사도 사실 책임이 무거운데 공사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이영복 씨도 1심에서 뭐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것이 증명되지 않았던 이유로 재판부에서 무죄를 선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그러니까 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지금 이제 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2심인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 앞서 본 것처럼 뭐 2천만 원 그다음에 무죄 이렇게 선고되었기 때문에 가변 형량이 놓든지 무죄가 될 가능성이 많고요. 예. 세 번째는 이제 배임 사건입니다. 2013년 9월에 청안건설은 LCT PFV와 전망된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6% 매각을 하면 6%의 수수료를 받기로 합니다. 예. 근데 매매 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 계약만 했는데도 수수료의 절반인 18억을 지급받습니다. 근데 근데 이 돈도 그 LCT PFV의 주주인 부산은행에서 대출해서 이렇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PFV도 이영복 씨 거고 청안건설도 이영복 씨 건데 PFV가 이영복 씨한테 용역 대금을 주고 근데 그 용역 대금은 또 이 PFV 주주인 부산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그러니까 이영복 씨 회사가 이영복 씨 회사한테 마치 용역 수수료를 돈을 주는데 그 돈도 또 그 회사의 주주인 사람한테 빌려서 그러니까 안에서 내부에서 자꾸 이 회사에서 이게 같은 회사인데 이제 같은 회사가 용역을 수수료를 주는데 그걸 그냥 대출해줘서 그러니까 본인은 돈 한 푼 안 쓰고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그래서 이제 이영복 씨가 이제 LCT PFV에 용역 계약을 자금으로 옮기고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2021년 작년입니다. 11월에 기소했고 현재 1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부산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공무원 뇌물이나 분양보증 사기 등이 훨씬 큰 문제인데 제대로 수사하거나 처벌받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원래 그 LCT 자리는 60m 이하의 공동주택은 지을 수 없는 그런 공간입니다. 근데 이런 공무원들의 뇌물 등이 이런 것을 해제해버리는 큰 역할을 했다고 보는 거죠. 교수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무죄를 2천만 원의 벌금이라는 건 사실 되게 적은 돈이고 공무원들은 거의 이제 단순한 몇백만 원 벌금만 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분양 보증을 해줬다는 것 또한 뇌물로 볼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불법과 기리로 이렇게 얼룩진 LCT를 가능하게 했다는 것이 바로 이런 뇌물, 그다음에 사기 보증 보험 이런 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처벌은 되게 가볍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LCT 건물이 세워진 것도 그래서 문제이지만 지금 내부의 문제도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배임 사건 등으로 해서. 그다음에 LCT 건물로 인한 주변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도대체 이 부분은 누가 책임을 지냐는 거죠. 공무원도 책임지지 않고 이영복 씨도 무죄로 받는다면 이런 부분이 여전히 LCT에서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고 LCT를 통해서 사실은 부산시의 개발 사업에 대해서 공정과 정의가 좀 잘못된 부분이 되돌아지고
그런 공정과 정의가 제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좀 갸우뚱하게 되는 게 그러니까 뭐 허가 내준 것도 그렇지만 뭐 교통 영향 평가도 거의 그냥 부실하게 진행이 됐고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보면 어떻게 보면 자금을 마련할 수 없는 그런 자격 조건을 가졌는데 애둘러서 돌려쳐가지고 이제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서 사업 보증 받고 그때 이제 금융위기로 되게 전 세계적인 상황이 안 좋아서 그렇죠. 이렇게 이제 파이낸셜을 못하는 프로젝트 그렇죠, 파이낸셜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상황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을 해줘서 건설을 할 수 있었던 더 거죠.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상황이고 네. 해야 될 공사에서 이렇게 쉽게 했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데 뭐 이 외에도 LCT 관련해 가지고 답답한 부분들이 많지. 예, 많습니다.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만료되었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예. 지금 부산의 모 대학의 또 총장으로 임명되셔서 이번 달부터 근무하신다고 하네요. 예, 뇌물 받은 건 인정이 되었습니다. 전 시장님이시죠. 그리고 다른 시장님도 측근은 뇌물을 받았는데 그 윗선까지는 수사가 안 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 2명만 사실은 복역을 했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만료됐고 나머지 한 분은 수사조차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 문제가 크게 되었던 뭐 다들 많이 놀라셨죠. 사전 분양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사실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LCT 관계사 2명 정도만 그러니까 이영복 씨의 아들하고 나머지 1분 정도만 기소되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만약에 뭐 5번째로 분양을 받기로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더 후순위에 있는 사람을 5번째로 올려서 먼저 분양받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전 분양을 제공하는 사람은 이처럼 기소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전 분양을 받은 사람은 그 사실을 몰라 죄가 없다고 검찰이 판단해서 아무도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전 분양에는 몇 가지 반드시 밝혀지고 관련자가 처벌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말씀드린 대로 이 주택 시장을 고혈안하는 것이죠. 내가 받아야 되는 것인데 남이 그걸 새치기 한 거죠. 근데 이게 그냥 버스 타는데 새치기 한 정도가 아니고 자기 재산상 그리고 자기 생활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검찰은 이를 별거 아닌 것으로 여기고 있어서 진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두 번째는 이 아까 말씀드린 선물하고 골프뿐만 아니라 분양권이 거기 43명이라고는 사전 분양 대상자에게 지급되어서 뇌물로 작용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 분양은 몰라 분양받은 사람이 죄가 없다는 논리도 문제이지만 사전 분양인지 몰랐지만 분양권이 뇌물로 제공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안 하는 것이 정말 의문입니다. 근데 누군가가 청약을 하세요. 그러면 사전 분양 뭐 선순위를 주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덜컥 그 사전 분양하는데 자기가 이렇게 계약 신청을 밀어넣고 근데 이제 자기 순서라는 걸 알 거잖아요. 그렇죠. 본인 순서도 알 텐데. 그죠? 근데 저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이제 늦게 판결을 내린 뭐 검찰이 늦게 무혐의 기소한 부분에서 공수처에 검찰을 이제 고발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이제 무혐의 공수처가 무혐의 처리하면서 또 여전히 공수처도 명단을 44명에 대해서 명단을 밝히지 않으면서 특정 그룹을 이름을 댑니다. 공직, 언론 그리고 경찰 등이 있다고 공주서에서 밝혔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뭐 언론인들하고 공직자들은 여러 차례 뭐 그다음에 뭐 은행 기업들은 여러 차례 뭐 언급이 되었지만 경찰이 언급된 건 처음이네요. 근데 경찰이 사전 분양 의혹에 처음 등장하고 있는데 경찰은 교통 영향 평가에 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로비와 뇌물 제공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건 이제 문제는 했지만 사실은 부산에서 이슈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문제는 이 사전 분양과 관련해서 사전 분양 외에도 LCT는 분양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 시장이 LCT 두 채 분양권에 대해서 이상한 의견이 계속 겹쳤죠. 물론 경찰에서는 무혐의가 났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해명되었다고는 보기 힘듭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시민의 정서에 맞지 않아서 팔겠다 했는데 여전히 팔지 않고 소유 중입니다. 사실은 이 LCT 개발의 핵심인 이영복 씨가
제가 인정돼 6년을 살았죠. 그리고 LCT 관련된 재판이 진행 중이고 그리고 LCT로 뇌물 받은 공무원들이 기소가 됐고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도 받았고. 그럼 이 어마무지한 비리인 이 건물에 시장이 산다는 거는 사실은 시민으로서는 용납해서는 안 되고 이해할 수 없는 왜 이 부분이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고 이대로 있는지 정말 부산 시민을 정말 무시하는 건지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건지 전 그런 부분에서 정말 의문입니다. 예. 지금 LCT 내부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죠. 예, 일단 상가가 예. 원래는 통째로 어느 회사에 주기로 했는데 개별 분양을 하게 됩니다. 맞아요. 그러면서 또 이영복 씨가 이익을 취득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통째로 넘기면 그 업자한테 한 번 정도 로비를 받거나 뇌물을 받을 수 있지만 개별을 넘기면 그 개별 넘기는 것마다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익을 편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좀 문제가 있고요. 그 외에도 사실은 이제 관광 컨셉 시설 이런 것들을 짓기로 했는데 여전히 근데 그거는 LCT 건물을 지어주게 하는 부대 조건이었습니다. 네, 네. 이렇게 관광 컨셉 시설 그리고 시민들이 편하게 드나들 수 있는 네네. 1층을 공공용주로 해라는 게 조건이었는데 네. 지금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부산 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이었습니다. 예, 자갈치 아줌의 18,024회 박성원이었습니다.